2025년부터 서울의 재개발 시장 정말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2026년 올해는 더 화랑될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바로 골든타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지 2026년의 재개발 시장 이야기를 송성문 대표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6년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핫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급 부족에 또 투자처 아니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재개발 시장밖에는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변화되는 것도 있고요. 또 많이 새롭게 바뀐 것도 있습니다. 올해를 재개발 시장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비업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많이 말씀을 드렸죠. 도심복합개발이라고 작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정비사업의 한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도심복합개발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민간도심복합개발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2월 7일 날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가 필요하죠.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12월 22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에 통과가 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사업지들도 지금 많이 있고요. 준비하고 있는 사업지, 계획하고 있는 또 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공공도심복합 사업이 21년부터 진행했는데 그게 민간도심복합개발로 이렇게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장 거점하고 또 주거 중심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거 중심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종상향이라든가 법적 상한 용적률을 1.4배로 높여줘서 한 700%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이한 거는 통합 심의 방식을 채택을 해서 사업 속도도 좀 빨리 진행을 시켜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2만에서 6만 제곱미터 면적 제한을 뒀고요. 또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60% 또 면적 과반이 역세권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어떤 조항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시 조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서울시 조례는 제정이 됐지만 이때 서울시 조례에 대한 시행 규칙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의 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일단 한 발짝 뛰고 복합 사업의 틀은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긴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올 2월부터 또 새로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주택 정비라고 합니다. 이런 정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됐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우리 소규모 정비라고 하면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메인인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가로구역에서 시행이 되고 준비가 돼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완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탁업자에 대한 지정 요건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신탁업자가 참여를 했을 경우에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신탁해야 되는 이런 조항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주민들 동의 2분의 1 정도만 동의를 하면 바로 신탁업자 선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기반시설을 제공할 때는 용적률에 대한 특혜도 주고요. 소규모 정비도 통합심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속도를 더 빨리 땡기려고 하는 이런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핫하다고 얘기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이 이전까지는 80%였었습니다. 근데 이 법 개정에 대해서 2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75%로 낮아졌죠. 모아타운이라든가 모아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합 설립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법들 바뀐 거 예를 들면은 조례가 서울시 민간도심복합하고 소규모 정비 개정된 거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비사업을 보게 되면 신통기획하고 또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선택지가 하나 더 추가된 게 민간도심복합 사업이 진행이 된다. 역세권 사업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빠른 공급을 해서 규제 완화를 해서 또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서 윈윈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공도 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또 민간에서도 늘어나는 용적률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사업성이 높아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아파트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상급지 진입장벽에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전세 투자를. 또 한 가지는 대출이 낮아짐으로써 대출 활용을 할 수도 없는 이제 레버리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진입할 수 있는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파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아파트가 되는 재개발 사업지로 몰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갈아타기 부담이 굉장히 크고 또 초양극화가 됐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재개발로 간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각자 도생
경쟁의 시대를 맞이했다. 결과적으로 조건에 맞는 우리가 실문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맞닥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은 재개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정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지금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서울 공급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택지지구가 없다 보니 서울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중에서도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재개발의 골든타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액 투자들의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에 소액 투자, 예를 들면 소액이라는 게 과거에는 뭐 1억 미만, 1억 전후였는데 지금은 2, 3억도 소액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들이 아파트를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하는 골든타임의 올 한 해다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유망 지역에 대한 신축 빌라라든가 이런 수요가 작년에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늘었는데 신축에 대한 공급은 굉장히 또 빌라 역시도 줄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올해 재개발에 들어올 수 있는, 재개발로 참여되는 골든타임이 되는 이런 세 가지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비 사업도 많이 알고 있고 재개발도 많이 알고 있는데 참여를 많이 못 하시죠. 이유는 뭐냐면 많이 알고 그때 나중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들어오시려고 생각을 하죠. 많이 아는 것보다 빨리 행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는 빨리 행동하고 빨리 선점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